김용진 축의 매불쇼. 아 오늘 라인업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지만 아 진짜 G7 가기 전에 무슨 정부 협의체 같아. 여기 G3 같아 G3. 아 너무 좀 부담스럽네. 아 부담감을 안고 네.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G7 앞두고 세계 외교 전문가들을 저희가 최고의 모셨습니다. 전문가들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네. 한번 다룬다고 한 게 있었어. 지금 현재 네. 외교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 그때 뭐 사우디 얘기하고 뭐 이랬었던. 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G7도 대비하고 우리가 정부 역할 합니다. 외교부가 여기야. 네, 자 외교관을 길러낸 김준형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허접한데 자꾸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키가 커요. 아 우리 김준영 원장님. 서 있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요? 키가 187이에요. 시작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을 갔다 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녀왔습니다. 아, 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를 하다 아 왔습니다. 그래요? 예. 아, 뭐 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생생한 이슈요? 이야기. 내리자마자 차도 타기 전에 천공 사태부터 묻더라고. 되게 궁금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요?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이 천공을 물어본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천궁 스승의 천공 그것 때문에 고발된 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제일 관심사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TV로 봤대요. 아니 얼마나 허겁지겁 물어보는데 뭐 외교나 국제정세 이런 거 말고 천공은 누구인가 고발한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가 뭐 이거부터 묻더라고. 약간 좀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어떤 분위기 좀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아니 진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한국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 그래요? 주변도 관심을 하고 제가 손오공 같이 돼 있어요. 그 삼장법사 따라가면서 요괴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 요승과 싸우셨냐? 그러니까 저기 한국의 손오공 아니시냐 이 얘기지. 너무 흥미로워서 그리고 물어보더라. 뭐 얘기만 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되게 매불쇼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게 간과할 수 없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그냥 작은 에피소드 같지만 그만큼 한국의 정부가 가는 방향을 중국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그러니까 왜 구태여 가만히 있는 중국을 건드려 이렇게 한중 관계를 일부러 이렇게 깨느냐에 대한 그게 너무 궁금증이 결국 이제 그 질문으로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그 중국 관리들은 유튜브를 안 봐요.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을 다 설명해주면 매불쇼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하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네. 유튜브로 매불쇼를 봐라. 매불쇼를 봐라. 그러니까 막 받아줬고 그 화면 보여달라 그래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자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한류 덕후들은 다 보는데 그렇습니까? 중국 관리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 내가 여기 나와서 주로 한다 그러니까 받아줬고 난리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동 전문가죠. 목소리가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성일광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진암센터 설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중국 이슈 뭐 풀 게 좀 있습니까? 아니 오늘은 뭐 글로벌한 주제니까 중국은 제가 나중에 금요일 날 또 나오니까 제가 풀어드릴 시간 많이 있어요. 풀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방산 얘기 좀 해주시고. 방산 얘기 제가 시원하게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에 앞서서 요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고 이 뉴스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 G7 회의 이제 열리잖아요. 예. 그거 앞두고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주를 하나 줬어요. 법의 지배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제로
연설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외교부에서는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거는 중국 좀 혼내달라. 네. 요거 이제 외주 준 것 같은데 법의 지배는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규정할 때 또 우리 대통령이 자유 그다음에 일본의 기시다가 소위 말하는 서방 진영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법, 그다음에 룰, 규칙,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 얘기할 때, 그다음에 법은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러니까 이 서방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 그다음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수정한다 그래서 수정주의 국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를 적대 국가, 적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대놓고 적국이니까. 외교적 표현이군요. 예, 수정주의. 그러니까 현 질서, 미국이 지배하고 서방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집단들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좀 비판해 달라. 예. 근데 한국 시키는 거죠. 말씀하신 것죠. 지들이 하면 되지 왜 그렇죠. 우리 시켜요? 그래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그 오염수도 우리가 가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예. 지금 우리를 용병으로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용병을 자처하니까 용병을 쓰는 거죠. 안 한다 그랬으면 왜 쓰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긴 너무 부담되고 하니까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를 같이 앞세우기도 하고 예, 뭐 뭐. 유틸리티 플레이어인가 봐요 우리가. 근데 이게 뭐 특정 주제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를 하더라도 뭐 좀 센 발언은 안 나오겠죠. 그 설마. 요청받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고 나서 요청받아서 한 건 아니다. 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우리의 그냥 이거는 보편적 가치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다. 일본의 용병이 아니다. 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폼이 안 나니까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요청받은 바 없다라고 네. 말했을 가능성. 네. 보십시오. 그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한 거죠. 그나마 시켜서 했다고 하면은 외교적으로 풀 여지가 좀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참 G7 또 걱정되네. G7 같은 데서 한 얘기면 더 주목받기. 근데 더 웃기는 건요. G7에서 초청국이잖아요. 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본 회원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본 회원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상대로 뭔가 지금 진영을 형성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나토 가서도 초청국이잖아요. 네.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랍장 써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에 가서 계기가 가지고 확실하게 정상적인 지위 G7에 든 것도 아니고 사실 G9이나 G10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왜 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일을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또 이 화 한번 올라올 뻔했는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정말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은데 말이죠. 지난번엔 저희가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외교를 잘하는 나라는 어디냐? 어디고 어떤 식으로 잘하느냐. 그 중에 한 나라를 꼽아주신다면 어느 나라쯤 될 수 있을까요? 두 개를 꼽으면 안 될까요? 두 개 꼽아주시죠. 네네네네. 네, 오늘 준비한 건 사우디라는 국가죠. 사우디. 최근에 뭐 이란하고 관계 정상화하면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중재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중재를 해서 또 난리가 났고요. 네. 한 7년 정도 이란하고 계속 관계를 단절했다가 갑자기 이제 관계 정상화하면서 중동 전체가 지금 대탕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우디 쪽에 순니 국가들이 사우디 쪽에 붙어 있었죠. 그다음 이란 쪽에는 또 뭐 시아파 국가들, 그다음에 이란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이란과 붙어 있다가 갑자기 그 갈등의 중심 국가가 화해를 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다 지금 화해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UAE하고 터키도 관계가 좋아지죠. 터키하고 사우디도 관계가 좋아지죠. 그다음에 카타르하고 이집트도 관계가 좋아지죠. 원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동의 분위기가 대탕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중동이 완전히 바뀌고 있네. 완전 해빙이에요 지금. 해빙인데 딱 유일한 문제 하나는 이제 이란 핵 문제만 해결이 안 됐고요. 이란의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아랍의 봄, 즉 2011년 이후 전부 다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풀리고 있는 해빙 음. 무드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제 사우디 이란이 관계 정상화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근데 그 중심에 사우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만약에 이란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예, 예. 여전히 사우디를 돕고 있는 이집트나 UAE나 쿠웨이트나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친이란 국가들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일단 손을 잡으니까 다른 국가들은 큰 형님이 손을 잡으니까 다른 이란하고 친한 국가, 특히 까타르하고 손잡아도 되겠네? 네네. 라는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도는 거죠. 이게요. 또 미국 외교의 실패이기도 하고 미국이 빠져나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동 정책을 보면 미국은 과거에는 우리 전 서방이 사실상 중동에 석유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동이라는 3지역 강국이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입니다. 다 친미였어요. 그런데 하나씩 반미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1979년에 이란이 이란. 회계혁명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네. 91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미국한테 당해서 이라크가 사실상 빠져나가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만 남았는데 최근에 사우디가 미국하고는 그 언론인 사실 자스쿠지가 죽은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가 최근에 미국이 이 기름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나려고 갔는데 외면을 해버렸잖아요. 네. 망신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IS가 준동했을 때도 미국은 지상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오바마 이후로 미국은 해외 개입은 공중에서 폭탄만 투하하지 지상군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크라이나도 안 보내잖아요. 그 공백을 누가 메우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중국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이란까지 화해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이 아무튼 제일 손해 봤네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제일 손해 보고 있고 안 그래도 내부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아무리 개입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공백을 내줘서 어떡할 거냐는 비판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중동에 손을 안 놓고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어쨌든 석유라는 가장 큰 이유가.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석유의 중요성이 아주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립을 놔야 될 혹은 뭐 놓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셰일가스 때문입니다. 셰일가스 때문에 과거만큼 의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근데 그건 이제 거죠. 미국 내 얘기지. 그렇죠. 사실 이제 전 세계 지배를 하려면 결국 이제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미국 맞습니다. 이름 전 세계 경영을 안 하겠다는 포기 선언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네.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사실. 네. 사실 오바마 때부터 피보트 아시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로의 회기. 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중동에서 발을 맞습니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력이 없었군요. 그렇죠. 여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국내 여론 자체가 지쳤어요. 지쳤고.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냐. 계속해서 미국 병력을 외부 다른 국가에 파견해서 네. 아프가니스탄도 철수했죠. 그다음 이라크 전쟁도 했죠. 전쟁에 너무 지쳤어요 미국이 네.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외교 잘하는 나라로 사우디랑 갖고 두 나라 꼽는다고 하지 하나 않았습니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인가?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친미 국가로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 친러 국가입니다. 친미의 친러예요. 예. 이 양립이 상당히 가능하나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거는 본받을 만한 왜 지점이 있을 것 이스라엘이 같은데요. 친러 국가인가? 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거의 매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 그래요? 거의 매일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예. 네. 매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시리아의 방공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예. 근데 시리아 방공망을 운영을 러시아 군인이 하고 있지 시리아 군인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네. 그건 무슨 말인가? 러시아 푸틴이 그것을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 떠서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도록 용인한다는 눈 감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서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푸틴이 눈 감아 주고 있어요. 예, 왜요? 그게 푸틴한테도 이익이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란 세력이 들어오면 네. 전체적 시리아가 또 불안정해지죠. 이스라엘하고 충돌할 것 같으니까 푸틴이 인정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형 무기 좀 줘라. 우리처럼 우리처럼 엄청난 압박받아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오. 이스라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우리처럼 군수 물자를 지원하라. 네, 안 줬습니다. 결론. 안 줬다.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그 지금도 미국한테 혼날 텐데요. 혼나죠. 혼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요? 어떻게 버티죠? 왜 버틸까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만약 그거 주면 네. 푸틴한테 팽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리아에서 작전을 할 수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대신 방어용 무기만 뭐 레이더 시스템만 지금 줬어요. 방어할 때 쓸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드론이 들어오면 드론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만. 그게 이제 갔어요. 최근에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아무리 지금 압박을 해도 아무 전투용 무기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도 무기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혼내는 게 없냐는 거예요. 혼내는 게 말은 혼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외교 잘하는 나라랑 외교 그래요. 아닌 나라가 차이가 나는 게 그러면 뭔가 이게 주고받을 게 충분히 있어서 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말 어떤 그 뭐 정보를 같이 잡은 사람들이 의지의 문제냐? 뭘 잘 못해서 이러는 아니죠. 거예요? 충분히 이스라엘에 미국의 큰 가치가 있죠. 예. 가치가 있죠. 중동에서의 정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무슬림 국가가 아니고 친서방, 친유럽과 비슷한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 예, 요 이스라엘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네. 우선 이스라엘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성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주국방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예, 동맹은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문서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지 생존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자주적인 국방이고 이스라엘 700만 인구가 3억의 중동 인구에 포위돼 있었습니다. 3억의 중동 인구에. 그래도 비동맹 정책을 고수했고 친서방이지만 국방 군사만큼은 철저하게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하고 비슷해요. 그 정체성이 거기에다가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이렇게 해서 자력에 의한 안보를 도모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제 외교적인데 가끔 서방하고 공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우리 같이 뭐 핵무기로부터 재래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확장 억제 전체를 다 미국에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의존하고 뭐 달라 그래 이런 짓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할 때 딴 나라들이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무기는 했죠. 무긴 했어요. 무긴 했어요? 네. 예, 미국이 사실 무긴 했죠. 미국에 비호하려 한 건데. 예. 미국을 왜 비호해 줬어?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같이 우리가 있잖아.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적 그래. 가치를 내세워서 의지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불만이지만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만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중동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무기라는 게 미국도.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그렇죠. 더 필요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잠깐 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연결돼 있습니다. 모르시죠? 네옴시티의 IT 기술을 누가 가장 많이 지금 제공하느냐?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아니고. 우리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IT 기술이 없으면 네옴시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연결돼 있어요. 서로 다 그 알짜만 빼먹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익의 세계인 외교에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는 이념의 세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는 방식이 전쟁이에요. 외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용 가치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있죠. 더 있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우리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세계 최고인데 이걸 가지고 이 줬다 뺐다 해야 되는데 다 줘버렸잖아요 미국한테. 우린 포탄도 그것도 얼마나 우리를 원했어. 그러니까요. 나는 또 미국 말 안 들으면 또 엄청 혼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자꾸 외교를 잘하는 어떤 기준이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외교를 잘하는 거냐? 마치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해입니까? 그런데 맨날 그게 그렇게 아니라 얘기했는데. 설령 줄타기를 하더라도 네.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서 줄타기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게 외교 강국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 강하고 문화가 강한 나라가 외교를 잘하는 이유는 자기 확신,
스스로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도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국적이었고 뭘 자꾸 이렇게 줄 서고 편승하고 아. 이런 걸 좋아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나라는 언뜻 보면 잘하는 것 같아도 개털돼요. 아, 네, 동맹 조금 자체가 있으면은. 목적이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나라가 아. 외교도 잘하는 거다. 설득하는 나라, 존중받는 나라. 아, 그 실예를 들어주시니까 아 이거 더 이해가 잘 가네. 그래서 주목하는 나라는 또 인도입니다. 저는 인도요? 인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미중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지금 정부가 제일 들어가고 싶었고 그 저기 후보 시절에 공약까지 내온 게 뭐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구 미국이 만든 기구 중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 인도 태평양 중에 기구 중에 4개로 되어 네 있 개 쿼드, 국가. 쿼드. 쿼드였지 않습니까? 아. 네. 이 쿼드는 우리 들어가려다가 미국이 쿼드는 사자야. 4개로 충분해가지고 이런 지하에 망신을 당했었죠. 아. 왜냐하면 쿼드는 인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다른 국가는 호주, 일본하고 미국이 있지만 네. 쿼드의 핵심은 인도예요. 아, 우리가 껴달라 그랬는데 안 껴줬어요? 안 껴줬죠. 어. 네 개면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망신 당했었죠 그때. 그런데 왜냐하면 인도는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입니다. 인구 아. 이미 이제 앞섰죠. 그다음에 발전하고 있죠. 그다음에 더더욱이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이랑 사이가 안 나쁠 거라고 사이도 나빠요. 그런데 쿼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정작 인도는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미국 쿼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이거를 오. 자기가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대중 반대 동맹으로 만드는데 반대하고 오. 그냥 우리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전략을 얘기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안 나서 와 뒤통수 쳤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와. 한 이게 가지 재밌는 게 한 가지만 더. 어. 근데 와. 이거를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도가 또 푸틴을 만났을 때는 푸틴한테 전쟁 관두라고 소리쳐 소통했다고. 오 기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장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인도한테 러시아한테 제재해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지금 기름 다 낮은 가격에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한미일이 얘기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인즉슨 인도양과 태평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앞으로 아시아의 초강 대국은 인도다. 인도.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하고 손잡자. 네.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네.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에 지금 인도가 없다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 그러니까 인도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장 나중에 얘기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작년 12월에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했잖아요. 아. 근데 그런 전략에 인도가 없어. 아, 인도랑 중국이랑은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잠시 안 좋아서 네. 이제 좀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인도가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방하고 손을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관리되면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때부터는 또 저기 한쪽 편에 쓰지 않아요. 아.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게 유력 논쟁이라고 이게. 아. 인도가 없이 어떻게 성립하는 전략입니까 이게. 야, 이 인도가 야같네. 인도만 없는 게 아니라 네. 중동도 없습니다. 인도 태평양. 아, 중동도 예, 없고. 중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인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우리 새로운 전략에 사실상 중동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중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사우디, UAE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 중요한 인도 빠지고 그다음에 중동도 빠지고 중동 계속 오히려 중국이랑 가까워지고. 예, 그래서 우리 전략을 좀 새롭게 우리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짜야 이 되고요. 완전 옛날 개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주술과 같은 담론에 아. 자꾸 이렇게 휩싸이고 갇혀버리고 어느 쪽 편드느냐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참 공허하게 만드는 공허하다. 예, 잘못된 프레임들이거든요. 예.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익은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길을 가보자. 우리가 한번 주변 정세를 주도해보자. 이래야 외교 강국이 되는. 내년에 출마하셔야 되겠다. 아, 실예를 드니까 와, 이게 이해가 분명해지네. 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 쿼드 말씀하셨는데 예. 중동판 쿼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동판 코드가 있어요, 네. 또. 예, 4개 국가인데 네. I2, U2
I로 시작하는 국가 2개. 네. 그다음에 U로 시작하는 국가 2개. I to U2 일단 인도하고요. 인도,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다음에 U로 시작하는 거 UAE. UAE, 그다음에 미국. 이게 미국. 중동판 코드예요. 아,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인도는 몇 번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계속 들어가네. 네, 그래서 이 I2U2가 지금 이 인도, 이스라엘, UAE가 서로 경제적 협력, 경협을 하려고 만드는 조직인데 미국이 우리도 끼워달라 그래서 지금 사실상 중동판 코드가 됐어요. 아 미국이 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미국이 빠지면 안 돼. 자기도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 중동 전체가 중동은 지금 완전히 코드 지금 다자주의예요. 다자주의. 한 국가만 두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와. 3개국, 4개국, 5개국이 뭉쳐서 음.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아 있는 거 다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그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자주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첩적으로 자꾸 멤버십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플랜 B가 있고 플랜 B가 안 될 때 플랜 C가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딱 미국하고 일본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실제로 미국은 또 뒤에서 저렇게 다른 국가와 손잡고 실제로 일본도요. 미국하고 있을 때는 중국하고 러시아 비판을 하는데 둘이 만났을 때는 입에 혀처럼 굽니다. 아유. 근데 우리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일본도 미국도 없어요. 우리 혼자만 남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이번에 G7 짧게 시간이 저희가 지금 너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단 네. 그 G7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저는 뭐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G7이 저는 나토 가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시작을 나토는 사실 진영을 나누는 일종의 동맹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G7조차도 지금 반중 반론 모습인데 우리가 오히려 진득하게 뭔가 다자주의에서 이 국제 정치에서 변수로서 작동을 해야 네.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뭐 필요로 해. G8에 필요로 하고 정식 국가가 되는데 지금 네. 계속 뭔가 용병의 역할을 하고 자꾸 앞장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교적 지위가 고립되고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미국하고 일본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변수가 안 돼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꼭 만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이면 된다는 것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통용되기 시작하면 아유, 우리는 사실상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불쌍하겠다. 저분만 만나면 스트레스가 받아요. 아 진짜로 죽겠어 나. 저분만 만나면. 네, 자 네. G7. 아니 G7과 관련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네.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네. 지금 우리 외교부가 각국 대사들 불러들여 가지고 K 방산 무기 그 화력 시범을 보여주고 항공 무기 많이 사라고 세일즈를 하고 있고.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런 나라는 제가 단언코 말하던데 네. 전 세계에 온리원 대한민국밖에 아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입니까? 왜 그러냐? 네. 어떤 나라가 무기를 정부가 나서서 세일즈를 하고 방산 수출 목표를 제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품격 떨어지는 일을 하는 나라가. 아, 이 그래요? 무기나 원전 같은 건 블랙마켓 성격이라서 아 그래요? 거래를 하더라도 조용하게 하고 아. 투명하게 하고 아, 그런 거요? 국제 조약 잘 지키고 이러는 거지. 아니 무슨 군사 무기 수출 4대 강국이 된다는 이런 목표를 대통령이 얘기해? 아니 유럽에서 그런 나라 봤습니까? 그 무기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처음 미국도 안 그러죠. 미국도 그런 거 미국도 하지 그런 않- 거 미국도 안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살상 무기를 파는 일이잖아요. 아 살생 무기니까. 네. 아니 원전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적 금치거를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 그럼 다른 대통령께서? 나라도 이거는 격 떨어진다는 거 눈치챌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사 잡지에서 몸담았을 때, 네. 전 언론인인데 스웨덴이 방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스웨덴 대사관한테 방산 취재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황급히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 안 돼. 그런 건 우리는 정보 홍보 안 합니다. 진짜로? 하고 싶으면 업체로 직접 알아보세요. 아. 정부는 그런데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 방산업체랑 해가지고, 연락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합니다. 아 그래? 이게 국제 기준이자 보편적 가치예요. 그랬는데 대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한국 무기 조원이 많이 사라고 그러고 한국 4대 방산 수출국 아니 이런 말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이게 어디 유엔이나 이런데 다 군비 통제 무기 수출 그 제한
하는 이런 어떤 그 규제를 갖고 국제 체제가 유지되는데 아. 거기다가 대고 우리 무기 수출 앞으로 200% 늘릴 거야. 아 그래요? 도대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이런 걸 국정 목표로 제시하는 이런 나라가 G7 회의 가가지고 네.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좀 아. 자성 좀 하고 반성 좀 하자.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조용히 좀 해라. 네. 이 얘기예요. 아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보도인데 왜? 그 미국 바이든 한국에 음.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만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1년 사이에 뭐 10몇 조? 18조. 네. 예, 그 이 미국 무기를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건 문재인 네. 정부 때 보류했던 무기를 다 결정한 거예요. 어.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액수가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건 총사업비 기준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충격적인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무기 결정된 내막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경항공모함이라든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영원히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경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항공기는 F-35C형 해군용을 사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A형 공군용을 산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경항모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했으면 제일 중요한 전략 자산이 경항모라든가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말은 인도 태평양 해가지고 남중국해 가서 해상 통제하고 해상 훈련에 참여하려면 제일 중요한 전략인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F-35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또 미사일 방어하려고 SM-6를 도입하고 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을 하고 해가지고 삼축 체제. 이리로 되돌아간 거예요. 뭔 국방이 뭐 혁신이 돼.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옛날 삼축 체계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 무기 많이 판다니 얘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내가 이랬네. 많이 사준 건 사실이지. 많이 사준 건 사실이고 결정 다 해준 거는 사실이지만 네. 거기엔 색깔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이거 문재인 지우기다. 저는 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소중한 분들 세 분 모셨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마지막 말 못 하셨는데. 아, 저는 뭐 다 하셨기 다음에 때문에 또 오시면 되죠. 예. 저 욕 먹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좀 뭐 말이 토론회도 많아서 아니고. 끊었어야지. 아, 그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 늦어서. 여야도 아니고. 네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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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네.